갭투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영끌한 실수요들은 금리만 보면 돼요. 갭투기가 망하는 거는 전세시장을 보면 되죠. 전세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따라서 갭투기 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겠죠. 갭투기 차단하니까 전월세 금지법 논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원래 전월세 금지법이에요? 법 이름이? 전월세 금지법 아니죠. 실거주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왜 전월세 금지법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말로 실거주 장려법 이런 표현 있는데 굳이 부정적인 단어를 쓴다. 일본에서도 예전에 고노다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범국이고 죄진 거 맞다 이 이야기 했는데, 요것을 자학사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역사 왜곡하는 것은 자유사관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거죠. 맞는 말을 하더라도 요건 부정적인 이미지, 지네 거는 긍정적인 이미지. 달라질 게 뭐 있냐. 전월세 금지법 부정적인 이미지 만드는 거. 실거주를 살라고 장려해놨더니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다 이미지 만드는 이유가 뭐냐. 언론에서 벼락거지 이런 말 만들어서 왜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냐. 기업들 엄청나게 현금 쌓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현금 쌓지 말고 빚내서 집 사라고 자꾸 벼락거지 된다. 빚내서 주식 투자해라. 안 그러면 벼락거지 된다. 왜 자꾸 이런 여론 만드냐. 결국에는 가계의 유동성이 흘러 들어와야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맨날 또 영끌들이 다 샀다, 실거주들 다 샀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갭투기 비율 엄청나게 높죠. 서울광역시 갭투기 오히려 늘었다. 그러니까 실거주들이 산다 플러스 요걸 노려서 갭투기 수요들이 들어온 게 있고, 또 일부는 뭐예요? 실거주 할 건데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못하니까 일단은 전세로 사놓고서 나중에 돈 모아서 전세비 지불하고 저 집 들어가서 살겠다. 이거 두 가지로 인해서 갭투기 수요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갭투기 계속 기지개 켜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영끌 다주택자 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특히 다주택자들 위험하다고 많이 했죠. 라이트하우스는 부정적인 여론이고 다 죽길 바란다, 다 망하길 바란다. 아니죠. 갭투기꾼들이 망해야죠. 대부분 남의 돈으로 해서 차익 올리고 떨어지면 강제경매 이런 거 해가지고 떠넘기고. 그러니까 이들이 망해야 돼요. 이들이 여러 채 안 사갔으면은 집값이 이런 지경까지 안 왔다. 저번에 그래가지고 다주택자를 너무 많이 가져갔다 적폐를 만들었대요. 근데 저 중에서 저 갭투기 해가지고 시세차익 보려는 인간들은 다 적폐죠. 남의 돈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경제적 자유 있다는 얘기하면서 끝물에 당한 사람들, 경제적 자유 말하는 사람 경제적 자유롭게 해주고 본인들은 당하는 거죠. 이미. 그리고 집값 더 오르려고 실수요자 움직일 때 갭투기꾼들은 발을 빼고 있었다. 왜 발을 빼고 있어요? 이들이 털고 빠지는 거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고점 매수. 자,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하면 돼요. 전세 살기 힘들면 월세 사시면 돼요. 월세 100씩 낸다고 해도 3, 4년 살면 한 5천 날아가죠. 4년 살면. 근데 집값 떨어지는 거 5천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5천 아깝다라고 하면서 수억씩 날리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다. 가계대출 지표 보면은 엄청나게 악화돼 있어요. 저금리 때문에 살아남고 있는 거지. 대출 연장해주는 거랑. 저희가 자꾸 갭투기 이야기하니까 갭투기가 뭐예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간 격차가 있을 때 그 차이를 갭이라고 부르고, 요걸로 돈만 가지고 매수한 뒤에 직접 살진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서 오르면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즉 5억짜리 집이 있으면 내가 살지 않고 한 3억 전세 주고 내 돈 한 2억 집어넣어서 집을 산 다음에 이 집값이 만약에 6억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팔아서 전세금 3억 돌려주고 나서도 2억 투자해서 3억이 남는 거니까 1억 버는 거. 이게 갭투기 수법이죠. 이 집값이 오르는데 갭투기꾼은 어떤 기여를 했나요? 전혀 기여하지 않았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남 살게 두고, 자, 남의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내 돈 조금 가지고 해서 돈 버는 거죠. 이들이 임대주택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 만들어내고 있고, 집값 떨어뜨리려면은 공공임대 필요 없다. 이 갭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못해서 임대 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 갭투기 수법 때문에 90%가 우리나라가 민간 임대에 의존하고 있어요. 해외적으로는 80%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다. 공공임대에 들어오면은 집값 안 잡힌다. 왜 자꾸 이런 여론 만들어요? 공공임대야말로 집값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분양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외국 같은 경우는 월세니까 저런 식으로 무모한 투기 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돈보다 세입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갭투기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 돈 조금만 넣어도 무모하게 투기 들어가죠.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 한 채를 사고서 8억 전세 들어가고서 이 8억짜리 전세에 있는 사람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2억 투자하고 8억원 가지고 있어야지. 이래요? 아니면 2억 갭투기 5채예요. 5채 하죠. 이렇게 무모하게 투기 들어가면서 그래서 가격 다 띄워놓고 전세가 띄워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임대는 무조건 반대한다. 집값 잡히는데 도움 안 된다. 이 수요들이 다 공공임대로 빠져봐요. 이런 무모한 투기 방법이 통하나. 주의사항은 깡통주택 그리고 역전세난 두 개 주의해야 되죠. 자, 깡통주택은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역전세난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 자,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 거, 전세가 떨어지는 거 둘 다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영향을 받아도, 예를 들어 전세가만 떨어져도 역전세 때문에 못 돌려줘서 뭐 경매가 나온다든가 급매가 나온다든가 해서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 자, 근데 전세가 상승폭 보면 어때요? 쭉 떨어지고 있죠. 임대차법 때문에 끊임없이 오른다더니 쭉 떨어지고 있죠. 상승률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조만간 다음 나오죠. 전세 매물 어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맨날 전세 매물이 없다, 전세가 계속 오른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아이고, 매물이 계속 쌓이는데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매물이 줄어야 정상이죠. 왜 매물이 늘어요? 저게 다 거짓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오른대요. 요거 무슨 일이 생겨요? 전세가가 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저금리 때문이다. 근데 전세대출 금리 오르죠? 신용대출 금리 오르죠? 전세대출에다가 신용대출까지 같이 오르면은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부담이 커질 테고,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신용대출 금리 오르죠? DSR 규제 강화됐죠? 전체 100% 중 80% 자금 중에서 20% 타격 입고 있는데, 전세대출 금리까지 오르면은 요 80%도 보장이 안 되더라. 얘가 200만원 벌어서 한 150만원 생활비로 쓰고 전세자금 대출에 50만원 넣을 수 있었다. 근데 금리가 떨어져서 빌릴 수 있던 돈이 한 2억까지 빌려줬다. 그런데 금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50만원 이자로 2억을 못 빌리고 1억밖에 못 빌린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유동성은 엄청나게 감소하겠죠. 전세 시장의 유동성 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어차피 계속 늘어났었고 욕심 과했으니까, 그리고 금리 오르면서부터 전세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맨날 임대차법 때문이다. 4년은 오른다면서요.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전세가 상승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이거 신용대출 금리 여기까지 떨어졌죠? 왜? 기준금리 떨어뜨려서 여기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전세시장 막 올라서 6월부터 쭉쭉 올라갔죠? 올라가면 안 되니까 7월 31일에 임대차 입법 들어갔죠? 그리고 금리 오름세 생기죠?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전세가 계속 오른다. 전세가 올라. 전세가 오를 거야.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 올라 해가지고 계속 뛰었던 거일 뿐이다. 근데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신용대출이. 그럼 신용대출 금리 올라가고 한도 제한 들어갔으면은 전세 들어가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못 받는다. 영끌 전세도 언론에서 이야기 많이 했었죠. 다 그런 상황이었다. 무슨 임대차법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의 배신. 갭투기 했는데 전세 금액을 낮춰야 돼요. 역전세난이 나고 있어요. 어디? 서울. 신용대출을 이미 연봉 2배로 받아서 DSR 조건 만족 못하죠.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는데 역전세난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싸게.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요. 영끌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전세 물량 쌓이고 전세가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잔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풍기 이야기했었는데 전세 풍기가 아니었었죠. 당한 거다. 언론한테 임차인들만 당한 게 아니라 임대인들도 당한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부추기지 않아서 전세가가 일반 정도로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많았는데, 헛된 꿈을 키워줘서 전세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갭 줄었으니까 집값 더 올렸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서 뒤늦게 따라온 갭투기꾼들이 당한 거예요. 언론한테. 언론은 지금 투기꾼 편이냐? 아니에요. 집값 올려놓고서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하는 건 뭐예요? 팔고 빠져가지고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 편인지 몰라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적이에요. 저 말 믿고서 투기한 사람들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앞으로 공급도 계속 나오죠. 3기 신도시 취소해라 이야기하지만 취소 안 한다고 하죠. 오히려 확실하게 진행한다고 하죠. 3기 신도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취소해라 안 해요. 발본 세건만 잘 해가지고 부진정속구법이랑 부패방지법 잘 적용해라. 그게 중요한 거지. 3기 신도시 외에 뭐 나왔어요? 84, 11, 19 요거는 전세대책이죠. 24 이거 다 공급대책이죠. 일부는 왜 공급대책 먼저 해놓고서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수요 억제하는 정책을 했으면 잡히지 않느냐. 근데 공급대책 먼저 했으면은 투기 수요들이 다 가져가서 공급정책이 효과를 못 봤더라. 그게 근 10년간 이루어져 왔던 일들이고, 공급이 부족해서요. 2017년, 2018년, 2019년에 서울 입주량은 역대 최고였죠. 공급 부족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만 한 것이었고, 일단은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수요 감소 이유는 첫 번째는 신용대출 DSR 규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상승. 요거 두 가지를 뽑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에 속아서 너무 높여버린 전세가. 그런데 공급은 뭐예요? 첫 번째는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곳곳에서 역전세난 나고 있는 곳들도 있다. 추후 공급 대책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자, 요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가는 떨어질 것이다. 왜?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올려버렸으니까 요만큼 다시 떨어져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전세가도 너무 높고 집값 상승세 기대가지고 갭투기꾼들이 열심히 올려놨던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갭투기, 급매, 투매, 경공매,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다. 대출 규제는 바젤 3 때문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세계적인 추세로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전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은 벌이는 줄었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남의 돈으로 차익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올리자니 전세가가 안 올라서 갭이 늘어나니까 사줄 사람 없고 가만히 버티자니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누가 가장 망하겠느냐? 답은 나와 있죠. 당연히 갭투기꾼들, 특히 보유세까지 제대로 맞는 다주택 갭투기꾼들이 진짜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